자영업자가 83만 명에 육박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이 7.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배당 수익률이 1% 초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알뜰폰 가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지표 호전 소식에 사흘째 오르면서 1959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중소형주의 부진으로 오름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을 조민규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마감 시황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연기금과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사흘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18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97포인트, 0.20% 오른 1959.1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경기지표 오전과 스페인의 구제금융 임박설에 강세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한때 약보합으로 밀리기도 했지만 연기금이 대량 매매에 나서고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날 연기금이 1,000억 원 이상 사들인 것을 포함해 기관이 2,092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도 541억 원어치의 매수 우위를 보이며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개인은 2,495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1,82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가 1.71% 오르며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건설도 1% 이상 뛰었습니다. 또 섬유유복, 금융, 화학, 철강금속, 전기전자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의료정밀과 전기가스는 각각 7%와 3% 넘게 떨어졌고 종이 목재, 의약품, 음식료도 하락률이 2%를 넘어섰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0.07% 올라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고 현대차와 포스코,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도 올랐습니다. 반면 삼성생명과 한국전력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예, 기업들이 잇따라서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 KTNG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다고요? 네, KTNG는 이날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1% 하락한 2,95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시장 예상치였던 3,322억 원보다 10.9%나 떨어지는 것입니다. 매출액은 지난해 3분기보다 1.7% 증가한 1조 633억 원을 기록했지만 이 또한 시장 컨센서스인 1조 1,184억 원보다 4.9% 하락한 수치입니다. 당기순이익도 2,227억 원으로 전년보다 20.95%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KTNG 측은 인삼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가 국내 및 중국 시장 매출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63%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을 끌어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장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네, 3분기 실적 발표의 포문을 연 상장사들이 잇따라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공개하면서 어닝 쇼크에 대한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악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내수가 부진한 데다 유로존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뚜렷한 실적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날 실적을 공개한 OCI가 주력 사업인 폴리실리콘 판매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86.9% 급락한 330억 원에 그쳤다고 밝혔고 신세계 INC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각각 20.8%, 41.7% 감소했습니다. 어닝쇼크는 곧바로 주가 전망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대신증권이 OCI 목표 주가를 28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을 비롯해 OCI 리포트를 낸 증권사 18곳 중 11곳이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 목표 주가도 24만 7,940원에서 21만 9,05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국내 내수 시장이 침체돼 있는 데다 글로벌 경기 불안으로 수출 여건도 악화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민 우리투자증권연구원은
어닝 시즌에 돌입한 미국의 경우 예상치를 웃도는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10월 들어 실적 전망 하향 조정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면서 3분기 실적 발표치와 예상치를 꼼꼼하게 비교하고 4분기 실적 개선 여부를 판단해 종목별로 선별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조민규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83만 명이 육박하면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이 집계한 2011년 개인사업자 폐업 현황을 보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전년도에 비해 2만 4천 명 늘어 8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 519만 명 중 16%로 6명 중 1명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업종별로는 이 미용업, 학원 등 서비스 사업자가 18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네 가게는 소매업종, 음식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내수 부진까지 겹쳐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이 7.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GDP 성장률이 7분기 연속 하락하며 3년 반 만에 최저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했던 7.5%마저 밑도는 수준입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8.1%, 7.9% 성장한 반면 농수산업 등 1차 산업은 4.2%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민간 소비는 14.2% 증가해 8월보다 1.0%포인트 높아져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정 자산 투자 증가율도 20.5%로 8월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은 중국 경기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는 분석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아직 중국이 경기 회복을 위해 갈 길이 멀지만 일단 경기는 바닥을 쳤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배당 수익률이 1% 초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의 배당 수익률은 올해 9월 기준 1.33%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만 원을 투자했을 때 133원을 배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배당 수익률은 지난 2008년 2.58%를 기록했지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부터는 1% 초반선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코스닥 배당 수익률은 올해 9월 기준 0.78%로 지난 3년간 한 번도 1% 선을 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5에서 2011년 한국 기업의 배당 수익률은 평균 1.6%로 주요 20개국 중 일본과 공동 18위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알뜰폰 가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알뜰폰 가입자 수는 이날 16일 기준으로 총 101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알뜰폰은 통신망을 구축할 필요 없이 기존 이통사의 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요금이 저렴합니다. 방통위는 통신료 인하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알뜰폰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올해에는 CJ 계열사인 CJ 헬로비전, 국내 최대 케이블사인 T브로드 등 대형 업체도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면서 국내 알뜰폰 업체 수는 총 2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5,300만 가입자 규모인 전체 이동통신 시장을 보면 알뜰폰의 가입자 점유율은 2%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홈플러스와 이마트 같은 자금력과 유통망을 갖춘 대형 유통업체가 올해 말부터 알뜰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이동통신 시장의 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들도 예금금리를 내렸습니다. 3% 초반대 금리가 대세가 됐습니다. 하나은행은 어제부터 일부 정기 예금금리를 0.1%포인트 내렸습니다. 대표 상품인 369 정기 예금금리는 1년 예금 시 연 3.35%에서 3.25%로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은행도 키위 정기예금 금리를 0.2%포인트 내렸으며 국민은행은 국민 슈퍼 정기예금 금리를 0.04%포인트 내린 3.31%로 고시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0.25%포인트 내린 3%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시중금리도 덩달아 하락하며 정기 예금 금리는 3%대 초중반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 금리별 수신 비중을 보면 올해 8월 연 4% 미만 정기예금 비중은 전체 정기예금의 98.4%를 차지했습니다. 단기 변동금리 위주인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장기 고정금리로 유도하기 위한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커버드 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커버드 본드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 우량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 채권입니다. 은행이 만기가 긴 커버드 본드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게 수월해집니다. 나로 발사가 3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주 발사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후발주자인 우리나라 역시 나로 발을 발판 삼아서 자체 발사체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관련된 소식 알아볼 텐데요. 사회부의 박윤성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주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우주 발사체의 개발, 생산,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프랑스, 중국과 일본, 인도, 이스라엘 등 8곳입니다. 러시아와 미국, 유럽이 여전히 전 세계 상용 발사 서비스 시장의 중심에 서 있지만 후발주자인 아시아 국가들의 추격도 무섭습니다. 특히 1970년대부터 로켓을 발사해온 중국은 올해 세계 세 번째로 실험용 우주 정거장인 탱궁 1호와 유인 우주선 선저우 9호 발사에 성공해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예, 나로의 1차 로켓, 1단 로켓은 러시아에서 수입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언제쯤이면 자체 기술로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는 2021년 무렵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를 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나로 발사에서 얻은 기술을 토대로 2010년부터 1조 5,449억 원을 투입해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 중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4년까지는 설계 기간으로 7톤급 액체 엔진 개발을 마치고 2단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강력한 로켓 추진력을 낼 수 있는 75톤급 엔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마지막 3단계는 75톤급 엔진 4개를 묶는 클러스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2021년 최종적으로 2회 발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한국형 발사체는 총 중량 약 200톤에 총 길이 45m, 직경은 약 3.3m로 75톤급 액체 엔진 4개를 묶은 1단과 75톤급 액체 엔진 1개로 이뤄진 2단, 그리고 7톤급 액체 엔진 1개로 된 3단으로 구성됩니다.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한국형 발사체 경제성을 따져본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네, 2009년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은 2조 955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1조 3,657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26,834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망은 장밋빛인데 정작 연구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의 나로 발사 실패로 한국형 발사체 개발 연구 예산 지급이 주춤되고 있습니다. 현재 엔진을 시험할 수 있는 설비조차 없어 다른 나라의 설비를 빌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시험 설비를 오는 2014년까지 짓겠다는 계획이 나왔지만 지난 2년간 예산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정해진 기한 내에 완공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예,
한국형 발사체 연구진들에게는 이번 나로호 성공이 정말 간절한 염원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나로호 발사가 성공하면 세금 낭비라는 그간의 오명을 벗고 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발사체 개발 지원에 유리한 입장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발사체 성공에 대한 연구진들의 자신감도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됐는데요. 이창진 건국대 한국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성공 여부를 전망해달라는 질문을 받는데 과거에는 아마 성공하지 않을까요? 라고 반문을 했지만 최근에는 과연 실패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답한다고 할 정도로 발사 성공에 대해서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시민들과 한국형 발사체 연구진들의 바람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의 박윤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형마트 매출액이 6개월 만에 소폭 늘었습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액이 작년 9월에 비해 0.2% 늘어 6개월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추석 선물 판매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과일과 정육, 굴비 등 선물용품이 잘 팔린 탓에 식품 매출이 4.3% 늘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은 의류와 잡화의 판매가 부진해 작년보다 매출이 0.8% 줄었습니다. BMW 코리아는 오늘 2세대 프리미엄 소형 모델인 BMW U1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동급 유일의 후륜구동 모델인 U1 시리즈는 2세대 모델로 이번 국내에 출시된 차종은 5도어 해치백입니다. 도시적인 어반 라인과 역동적인 스포츠 라인 등 2개 모델, 총 6종이 소개됐습니다. BMW 1 시리즈는 2004년 세계 시장에서 첫 선을 보인 데 이어 해치백과 쿠페, 컨버터블 등 다양한 라인업으로 전 세계적에서 약 150만 대가 판매됐습니다. 해치백2의 국내 소비자 가격은 3,400만 원에서 4,680만 원입니다. 국산 항암제가 사상 처음으로 유럽 지역에 수출됩니다.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은 악성 림프종과 전립선암 치료약인 유니스틴과 에토플 2종류를 폴란드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산 항암제는 그동안 중동과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에 수출된 적은 있지만 유럽 국가로부터의 정식 수출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포트라는 앞으로 국산 의약품의 유럽 수출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올해 1월부터 9월 유럽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BMW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럽 27개국에서 현대 기아차의 판매 대수는 7만 3천 대로 작년 동월보다 3.7% 증가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6.6%로 0.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1월부터 9월 유럽 시장 판매 대수는 56만 8천 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8% 늘어나 7위인 BMW와의 격차를 불과 11,000대로 줄였습니다. 같은 기간 유럽 점유율은 6.1%로 1.1%포인트 향상됐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지난해 다임러와 토요타 등을 앞질러 시장 점유율 8위에 올랐습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